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한류 분석의 세 번째 시간인데 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화면 하나를 보고 그냥 제가 바로 얘기를 풀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패턴을 한번 잡아봤죠. 근데 그 두 개는 전반적인 얘기였다면, 오늘은 그 특정 부분을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특정 부분을 깊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특정 영화, 특정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이런 면이 이러하고 저런 면이 저러해서 이런 근거로 어, 한류 뭐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음, 제가 대중 문화에 대한 평론에 대해서도 한 두 편 찍은 게 있고, 뮤지션 시리즈를 쫙 찍은 게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대중문화, 이제 특히 퍼포먼스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뭐 제가 음악 듣고 또 부르고 또 춤 보고 추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거랑 관련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주로 K-팝과 관련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일단 BTS를 얘기한다든가, 블랙핑크 맞았더라고. 네. 그런 거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름. 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김나박이도 그 물리학적인 것만 간단하게 했던 게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으니까. 근데 BTS나 그 블랙핑크도 제가, 그건 워낙에 유명들 해가지고 이렇게 들리는 거지. 들려오고, 그리고 뜨면 한번 클릭해보고 이렇지만 많이 듣지 않았으니까, 개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 특정 부분을 좀 깊이는 들어가되, 그리고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긴 하되, 구조적인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예시가 나올 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잘하는 부분, 그걸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뭐 메탈 키드, 그래서 그때 좋아했던 메탈에서부터 해서 서태지와 아이들, 춤과 뭐 여러 가지가 결합된, 이 여러 가지가 결합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이후, 그 이전에 뭐 조용필 씨라든지, 그다음 보아 있었고, 그다음 이제 하현우 씨에 대해서는 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게 했는데, 이제 봅시다. BTS나 블랙핑크가 지금 이게 그 화면, 아마 제가 빌보드에 BTS랑 관련되는 거를 화면으로 일단 썸네일을 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얘기 자체는, 이 노래가 이래서 좋아. 이때 SNS에서 이런 소통을 하고 해서 이런 게 하나의 요인이야. 이런 개별적인 것은 아니고, 예술, 대중예술, 대중문화인데 예술이잖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틀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대중문화 평론에 대한 틀, 마르크스 이후의 틀, 그 틀, 주된 틀 말고 뭔가 이제 좀 더 디지털 세상에 맞는 몇 개의 이론들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 더 뭐랄까 기본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현대 이전의 그 예술에 대한 그 철학들, 예술 철학, 미학, 이런 틀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 얘기할 거 아닙니다. 딱딱한 얘기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음악 들을 때, 우리나라 음악 들을 때도 그렇고, 또 외국의 해외의 일본이나 그 뭐 영미권 유럽의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갑자기 어떤 도약이나 비약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는 그 음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대개는 형식이 새로워지고 내용이 새로워지고 내용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하현우 씨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뭔지 몰라도 끝까지 이 안에 있는 뭐를,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어떻게든 그려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좀 달라져. 어떤 형식이 구애받지 않아. 이런 거를 뭐 표현을 했지만은 좀 더 철학적으로 하면, 그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현대의 그런 대중문화 비평 그런 거보다 오히려 고대로 한번 가고, 고대부터 한번 쫙 훑어보면은 재미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미학이 있었죠. 이데아를 뭔가 표상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모방론이라든지 카타르시스라든지. 그러나 이제 칸트나 헤겔을 거치면서 뭔가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전 칸트를 이제 굉장히 관념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미학 부분, 예술 철학 부분은 현대 대중문화 평론보다 오히려 깊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안쪽에 정반합이잖아요. 정반합 헤겔. 안쪽에 있는 뭔가가 있어. 무언가. 조용필이나 하연나 BTS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BT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으로 BTS라고 하는 그 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롱런하고 있는 요 음악들 안에 서사가 들어가 있죠. 서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고, 그 다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정이야. 그 다음에 반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머테리얼이 되겠지. 그러면 하현우 같은 사기성대가 됐건, 조용필 같은 이 전 장르를 그냥 올킬할 수 있는 그런 막 세계적인 바로바로 신디사이저 구입하고 이런 게 됐건, 보아가 이제 펠런티 가지고 우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게 됐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변화를 준 거거든요. 1집 첫 곡에서 변화를 준 거야. 그런 머티리얼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정반합에서 반에 해당되는 거야. 안에 뭐가 있어. 깊이까지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들의 사연이나 서사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SNS 등을 통해서도 이제 뭔가 뭐라고 하면 될까? 그 이전과 또 다르게 시너지들이 굉장히 뭉쳐 있어요. BTS를 보면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마이클 잭슨도 얘기해야 되고, 스텝 바이 스텝, 우 베이베, 뉴키즈 언더 블럭,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아이돌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급이 다르지. 급이 다르지. 춤이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가수들은, 제가 이제 그래서 고조선 때 스텝 밟는 거 얘기한 적 있죠. 저도 춤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쓴 그 표현이 뭔지를 알아먹겠는 거야. 스텝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 어떤 팔동작에 대한 거라든지, 그걸 보고 감탄해서 저렇게 썼구나. 즉 안에 뭐가 있고 바깥에 있는 재료, 성대, 하현우 성대나 아니면 이준호의 이 진짜 감각 좋은 밸런스 맞는 춤, 이준호 아시죠? 자, 제가 많이 알고 많이 좋아했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그 요소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런 걸 뭐 이제 즉자,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뭐 이런 걸 대자. 사람은 이제 즉자적이면서 대자적인 존재인데, 즉자 대자적인 데까지 이 가면은 절대 정신의 표현이라는 거야. 철학적으로는 이제 저는 관념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술에서는 그런 식으로 바닥까지 표현하려고 하는, 어쨌든 간에 K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형식에서 형식미, 좀 다른 형식, 새로운 형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힘과 매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바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얼터너티브가, 원래 펑키는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완전히 좀 새로운 게 나왔고, 헬로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하드락 같은 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파워 메탈이 나오고, 그리고 이 접속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음반 하나를 찾아요. 어떤 음악. 그게 뭐냐면은 페일 블루 아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벨벳 언더그라운드. Sometimes feel so happy, sometimes feel so sad. Linger on, pale blue eyes,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밴드가 그런 노래만 불렀던 게 아니야. 이 밴드가 거의 얼터너티브 락을, 아니, 한참 옛날 밴드예요. 근데 그런 실험들을 막 했어요. 제가 음방할 때 자주 트는 밴드 중에 하나거든요. 사운드 죽이고 띵띵띵띵띵띵띵 세븐 이 너바나가 혹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안쪽에 있는 게 바깥에 있는 이게 잘 안 담길 때 형식까지도 한번 뭐라고 하면 될까,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단발머리 같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형식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서태지는 헤비메탈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타이즈, 베이스 기타. 근데 거기에 올드와 뉴의 춤꾼들을, 가장 유명한 춤꾼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춤에 대한 것도 제가 물리학적 분석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양현석 기준으로 데리고 오고, 음악은 메탈 기반으로 한 메탈, 좀 올드라면 올드, 힙합, 뉴라면 뉴, 이걸 같이 들어간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제 BTS의 음악 제가 이렇게 몇 개 들어본 게 거의 미국적 팝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발라드성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혼합이야. 형식을 새롭게, 우리나라는 그런 걸 계속 했어요. 일본이 일본의 기본적인 앵카적인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락 감성, 또 뭐 네덜란드에서 뭐 유럽에서 들어온 재즈 감성을 가지고 퓨전 재즈를 할 때, 우리나라도 다 그런 거 바로바로 했다고. 유재하, 김현철,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이런 거. 근데 서태지도 그 당대에 춤꾼들, 올드 스쿨에 춤 정말 잘 추는 이준호하고, 뉴스쿨 하니까 딱 이렇게 되네, 양현석하고, 게다가 음악은 메탈적인 징징지지징징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내 삶 끝을 본 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BTS의 음악도 흘려들은 음악이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미권 쪽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팝적인 데에다가 우리나라적 발라드 그리고 힙합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조용필 씨라든지 이제 김연자 씨는 노래 가지고 승부를 이제 본 분이지만 서태지, 보아, 이 BTS 그리고 블랙핑크는 춤까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80년대에 미국에 80년대에서 90년대를 걸치면서 브레이크 댄스, 그러니까 올드스쿨적인 거랑 그리고 힙합, 뉴스쿨적인 거랑 아주 막 잘 추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동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이준호, 양현석이 있었고 박남정, 현진영 있었단 말이에요. 유영진. 이준호, 제가 춤을 좋아하고 전 이준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올드스쿨이고 저도 올드스쿨 춤을 추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에이, 뭐 어쨌든 그 띵띵 티티티팅 이런 거. 근데 이분이 그런 거를 과하게 안 쳐요. 헤드 스핀도 딱 적당히 하고 딱 멈추고 뭐 여러 가지 스핀들 딱 적당히 하다 딱 멈추고 엄청 멋있어. 감각이 있어가지고 어떤 음악도 다 이 안무가 가능한 사람이고 컴백홈만 양현석 씨가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 노래나 춤에 그 표절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들여오는 것도 뭐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안쪽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재료들 그 재료들을 굉장히 신의 막 그 어떤 경제에 다른 상태까지 간 게 우리나라의 90년대 이후로 나타난 아이돌 그룹이죠. 연땡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뭐랑은 또 다르냐면은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서 노래, 춤 끝까지 간 사람인데 대단하죠. 최고의 최고. 근데 우리는 그거랑 달라야 되잖아. 다른 걸로 지금 승부 보고 있는 거죠. 뭐냐? 군무. 고조선 때부터 했던 군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케이팝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이제 댄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댄스 수준이 그 우리나라 춤추는 사람들은 뭐 다 비보잉이 됐건 올드스쿨, 뉴스쿨 다 세계적이에요, 진짜. 세계적이에요. 잘 추는 사람이 많고. 근데 이게 이런 거지. 안쪽에 어떤 그 해결식으로 말하면은 안쪽에 있는 어떤 정신 그리고 이제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이 즉사에서 대자 뭘 활용할까? 힙합도 들어가고 헤비메탈도 들어가고 올드스쿨 춤꾼도 들어가고 뉴스쿨 춤꾼도 들어가고 보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아주 강렬한 어떤 그 힙합적인 댄스도 들어가고 뉴스쿨적인 댄스도 들어가고 엄청난 가창력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이돌 그룹에 늘 노래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하나씩은 있어 보면은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한 명은 맨 보컬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스텝 바이 스텝 뉴키즈 언더 블록이 강타를 했었거든 세계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기는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한 명도 없고 춤 지금 보면은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라고 하면 될까 군무를 춘다고 하는 게 주는 느낌이 이게 괜히 2000년 전에 중국의 그 조조의 그 부하가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뉴키즈 언더 블록 그 비디오를 보면은 마이클 잭슨
사람한테는 잽도 안 되지만 쫙 함께 딱 진짜 단순한 춤을 추는데 다 쓰러지는 그런 막 그 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각각이 다 춤을 어마어마하게 잘 춰봐. 우리나라처럼. BTS나 블랙핑크처럼.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센 거야. 센 거야. 센 데다가 뭐 서태지도 그랬죠. 서태지도 컴백홈 같은 경우에 어떤 서사가 들어간다고. 조용필 씨가 왜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벚꽃처럼 올라왔죠? 서사가 들어가는 거야. 70년대 고급 반문. 하현우 씨가 막 세계적으로 한번 인기몰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쪽에 있는 내면이 이 소리 저 소리 사운드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사운드로. 기존의 형식에서 그걸 넘는 걸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해결 같은 경우에는 정반합으로 해서 절대정신으로 가서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예술에도 굉장히 이 안쪽에 있는 것과 이 바깥쪽에 있는 외물과 잘 결합되지 않는 이를테면은 추상예술 비슷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그 인터넷 초반기에 많이 했던 개새 위에는 개고 밑에는 새고 이런 게 중세 시대 그림에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 아주 악의비안의 그런 것을 묘사한 그런 화가들의 그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예술이 있는가 하면은 요거랑 딱 맞으면은 그리스나 헬레니즘 조각, 그리스의 탁 데이비드나 아니면 막 그런 조각들 있잖아요. 그 비너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요거랑 맞아서 위쪽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 정신에는 이 안에 깊이 있는 거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아직도 그 목마름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제가 지금 음악가 천지 한류 중에서 좁히긴 좁혔지만은 어느 특정 그룹이 아니라 음악이나 춤, 케이팝에는 춤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쓸 수 있는 소스들을 끝까지 훈련을 해서 성대를 훈련을 하건 춤을 훈련을 하건 끝까지 훈련을 해서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존에 있던 장르에서 이 즉자와 대자가 딱 맞아서 아름다운 뭐 하나가 딱 나오는 그걸 넘어서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전해준다고. BTS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더구나 디지털 시기에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런 걸 하고, 하현우 씨도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음악이야. 그 한 댓글 중에 하나가 진입 장벽이 있지만 한번 빠지면 참 한번 빠져들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참 매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진짜로 이제 그 예술 중에서도 한 차원 높은 그런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들이 문화산업 중에서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봤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안쪽에 있는 걸 가지고 기존의 영화 형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새롭게 그 형식의 창조야말로 그 예술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거란 말이죠. 너바나가 됐건 퀸이 됐건 퀸 갑자기 그 웅장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내놓잖아요. 대중음악에서.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제가 좀 여러 가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지금 평을 남길 건 아니지만 뭐 곡성이 됐건 뭐 무슨 신의 뭐 그 시리즈 있잖아요. 그 하정우 씨 나온 거 이런 게 됐건 이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상상력의 스케일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고 안쪽에 있는 뭔가 더 깊은 데까지 하려다 보니까는 영화들이 저는 물론 현실적이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려내기 힘든 부분까지 그려내서 완성시키고 싶은 정반합을 완성시키고 싶은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뭐랄까 끝까지 가는 K 컬처의 그 작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돌들이 이렇게 쫙 그 서사를 이어나가고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한국 영화는 좀 다르다. 그런 드라마들이 계속 그 형식과 내용의 그 갱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 안 봐도 비주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진 그 이야기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단순히 그것을 좀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끌어내서 형식의 새로운 창조와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은 우리는 원래부터 문화예술 쪽에 뒤처지지가 않았으니까 서태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베이스 기타 치는 메탈 키드가 힙합, 올드스쿨, 브레이크 댄스 뭐 다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옥은 제가 뭐 지옥이나 이런 거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영화 우리나라 제가 즉 2010년대 20년대 사이에 봤던 영화들은 되게 과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왜 먹힐 수 있나?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는 거야. 아주 형식적으로 이 뭔가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조금 더 나가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 조각처럼 아름다운 딱 맞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그런 개새 유선에서 한 단계 더 고양이 되는 거지. 해겔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K컬처의 예술 작품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1탄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다. 뭘로 빗대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은 음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뭐 계속 2000년대 정도까지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이후엔 좀 덜 들었지만은 근데 그걸 봤을 때 늘 어쨌든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와서 다시 뭔가를 창조를 해. 그리고 그 뮤지션들 중에서 바닥까지 뭘 그려내려고 좀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는 실험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게 구조적으로 잘 맞으면 예술적인 형상화가 잘 되는 거야. 예쁘지 않을지, 익숙치 않을지 몰라. 그러나 굉장한 그 빨아당기는 힘이 있는 어떤 구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 작품들을 대중 예술이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 요소 중에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뭐 뜻심이 없다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도 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고 했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간 거라면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는 것들은 제 스스로가 자료 조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지금 뭐 며칠에 한 번, 뭐 또 하루에 오늘 올린다면은 바로 다음날 올리는 건데 이거보다 좀 늦어질 수 있지만은 관심이 가고 재미있으니까는 한번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